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글날 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침 2025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바로 이 한글날 제정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네요. 네. 이게 왜 흥미롭냐면 보통 한글날 하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이걸 떠올리는데 이 기념일이 만들어지고 지켜져 온 과정 자체가 사실 독립운동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이 핵심이죠.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는 이제 한글날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의 여정을 담은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 있는데요. 네네.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매년 10월 9일 우리가 기념하는 한글날이 단순히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리는 걸 넘어서서요. 어떤 시대적 아픔과 저항 속에서 탄생했고 또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한글날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문자 기념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상징이었다는 점.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한글날 제정 자체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한글날 하면 당연히 훈민정음 반포, 세종대왕 딱 이렇게 연결짓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물론 그게 근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10월 9일의 한글날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사실상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중요한 저항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의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게 정말 집요하고 폭력적이었거든요. 네. 단순히 언어 사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예 조선어 과목을 폐지해버리고 학생들한테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죠. 아, 정말요? 네. 심지어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과 글, 즉 한글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문화운동을 넘어선 행위였던 거예요. 그건 바로 빼앗긴 나라의 정신,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독립운동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 연구회군요. 네. 그리고 이들과 협력했던 신민사라는 출판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네, 그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주시경 선생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조직한 단체죠. 아, 스승의 뜻을 이어서. 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중히 한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제각각이던 표기법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또 표준어를 정립하는 등 언어의 과학적 체계를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와, 그 시절에. 네, 언어의 통일성이 민족의 통일성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거죠. 학술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 정말 컸군요. 그럼 신민사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신민사는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학술적 연구와 이론 정립에 집중했다면 신민사는 그 결과물들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거죠. 아, 대중화의 역할. 네,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연구 성과를 알리고 또 한글 관련 서적이나 교재를 저렴하게 보급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조선어 연구회의 학문적 노력이 신민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연구와 보급,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였네요. 맞습니다. 이 두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1926년 마침내 첫 기념일 제정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각야날이죠. 각야날. 이름이 참 직관적이면서도 정겹게 들리네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기역, 니은 이렇게 배우지만 당시엔 각야, 거겨 이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그 배움의 시작을 그대로 이름에 담았군요. 맞아요. 뭔가 소박하면서도 교육적인 의미가 느껴지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익히는 소리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한글을 더 널리 쉽게 보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26년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그러니까 8회갑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음력 9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하고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글날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8회갑. 네. 그리고 2년 뒤인 1928년에는 주지경 선생이 예전에 1906년 국어연구학회 시절부터 제안했던 한글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기념의 이름도 한글날로 바뀌게 됩니다. 아하, 각야날에서 한글날로 이름이 이렇게 진화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념을 날짜가 정해지는 과정도 꽤나 복잡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맞아요. 좀 여러 번 바뀌었죠. 처음엔 음력이었다가 양력으로 바뀌고 그 양력 날짜도 몇 번이나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데 진통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당시 시대 상황하고 또 정확성을 추구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네. 처음 정한 음력 9월 29일은 기억하기는 좋았지만 점차 양력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편함이 따랐던 거죠. 하긴 음력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931년에는 편의를 위해서 당시 음력 9월 29일에 해당하는 양력 날짜인 10월 29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양력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34년에 또 날짜를 바꿨어요. 10월 28일로요. 하루 땡겨졌네요. 이건 왜 그랬던 거죠? 이게 이제 더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위해서였습니다. 아, 고증. 네. 1931년에 정한 10월 29일은 그해 음력 9월 29일을 그냥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1934년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인 1446년, 그 당시에 음력 9월 29일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으로 정밀하게 다시 계산을 한 겁니다. 와, 144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네, 그 결과가 10월 28일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실제 반포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아서 기념하려는 학자들의 그 집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죠. 정말 그렇네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서 역사적 진실을 찾으려는 그 학문적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10월 9일은 이 날짜들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날짜는 또 다르죠. 최종적으로 10월 9일로 확정된 데에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이건 한국 현대사, 특히 국어 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1940년 일제의 탄압이 정말 극심해지던 바로 그 시기에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와, 해례본 원본이요? 1940년에요. 네, 이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동안 존재 자체만 알려져 있었지 실물은 확인되지 않았던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그 해설서가 실물로 딱 나타난 거죠. 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귀한 자료가 발견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소름이 돋는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 해례본이 날짜 확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나요? 해례본에 그 정인지 서문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훈민정음 반포일을 정통 11년 9월 상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9월 상환.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상한이라는 것이 상순, 즉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나온 거죠. 아, 이전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몰랐던 거군요. 그쵸.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기록 덕분에 반포 시점이 9월 상순이라는 것을 확실히